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배우 리아벨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영 배우님은 저를 픽업해 주시느라고 차를 가지고 오셨다가 지금 주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잘 보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뭐 질문 있으시면은 좀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독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정혜일 감독님하고는 제가 더더더란 작품하고 인사함팀의 캡슐 커피로 두 작품을 연달아 같이 답변을 했어가지고 또 거기에 또 예영 배우랑 또 셋이 다 같이 작업을 했어서 오늘 제가 사회자로 아마 초청일 것 같고요.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뵈가지고 저도 반갑고. 네, 좋아요.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 영화를 오늘 요즘에 시국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예영 배우가 오기 전까지 약간 감독님의 그냥 이번 주에 이 영화 개봉을 했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한 주 동안. 네, 저희 개봉은 4일날 개엄 그쵸, 11일 된 거죠. 11일. 네, 11일 됐죠 개봉. 했고 뭐 요즘에는 이제 영화 봐주시는 관객분들 자리 함께 하려고 최대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고 저도 용산에서 살기 때문에 용산 CGV에서 상영이 될 때는 혼자 그냥 같이 가서 보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알겠어요. 저도 여기 오면서 영화를 몇 번 봤었고 약간 또 예영 배우가 오기 전까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갑자기 대통령 얘긴데 직무 정지가 됐다고 해요. 영화 보시는 사이에. 그래서 되게 이 시국의 영화 얘기를 이 와중에 시국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영화계가 정말 그쵸 되게 영향을 거의 직격으로 받는 그 곳이어서 되게 그렇네요. 네,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코로나 때 제가 작업은 했었는데 뭐 영화제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어서 잘 피해갔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때 개봉을 하셨거나 뭐 영화제를 가신 감독님들의 기분을 10분 이해하게 됐어요. 그쵸, 코로나도 사실 뭐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박예영 배우님이 오셨습니다. 고마워요.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언니 유정 연기한 박영입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는 지구이네요. 이렇게 또 소소하게 즐겁게 아담하게 해보겠습니다. 예영 배우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국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때 얘기를 했었고요. 코로나 때는 또 뭐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신 분들은 아시나 모르겠지만은 5명 띄어서 이렇게 앉은 경우도 있었고 영화제는 심지어 온라인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관객을 만나기 되게 힘들었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슬슬 없어진다고 느꼈을 시기가 이제쯤인데 또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그 와중에도 이렇게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저는 럭키비키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려요. 배우님, 네 정신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이제 개봉한 지 한 11일 지났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어떠셨는지 언니 유정과 함께하는 날들이. GV를 계속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뭔가 워낙 극장도 다양하고 만나 뵙는 분들도 다양하고 와주시는 분들은 또 눈에 익은 얼굴들도 많지만 또 새롭게 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좀 늘 다양한 물음표를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시작이 됐지라는 물음표밖에 안 떠서 이야기를 잘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서울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화라는 것은 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나누기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능할 것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일단 또 뭔가 약간 재밌는 이야기라면 감독님께 지금의 박예영 배우는 거의 페르소나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연달아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생색을 내자면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이사람팀의 캡슐커피 기억나시나요, 감독님? 이사람팀의 캡슐커피 사실 그 예영 배우 역할로 제가 캐스팅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읽다가 저는 오히려 선배 역할을 하고 혹시 박예영 이렇게 배우 제가 그 역할을 추천을 했었고 또 미팅을 하고 또 셋이 또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들 오케이 해서 그렇게 된 거 기억나세요, 감독님? 네. 근데 그렇게 그때 같은 회사에 계셨어가지고 두 분이 제가 원래 추천을 했죠. 아벨 배우님 찾아보다가 이제 예영 배우님이 같이 프로필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뭐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생색이에요. 생색을 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작품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독님은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 뭐 형사 분들 해서 다들 이제 계속 같이 하는 배우님들이랑 꾸준히 계속 일을 하시는데 예영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 감독님의 어떤 성향이랑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나요? 같이 계속 하는 일단 제가 배우님들께 역할을 부탁드릴 때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뭐 시나리오를 쓰고 뭐 그러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이제 그분이 이 캐릭터를 해주셨을 때 어떻게 표현해 줄지 궁금하게 되는 분들이랑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이랑 또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이번 영화에만 더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처음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올곧이 영화에만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 이 배우님이 이걸 했을 때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랑 좀 전혀 다를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은 부탁을 드리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종환 배우님도 지난번에 작업을 하고 같이 부탁을 드렸었던 거고 또 다르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리고 문동혁 배우라는 친구는 사실 대학교 때 20살 때부터 그 친구가 20살 때부터 엄청 친했던 친구인데 대학교 후배니까 근데 또 뭐 독립영화든 드라마든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저 친구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라는 재밌는 점들이 보이니까 또 이번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뜻 또 시간도 많이 맞춰줬고, 제가 아벨 씨한테도 여기서 사실 뭘 부탁드리고 싶었었는데 저희 이 촬영의 스케줄이라는 거를 잡는 게 진짜 말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 20회차 정도 안에 찍었는데 그 각 공간마다 등장해야 되는 인물들이 3분, 4분 정도가 계신데 다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연출팀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맞추는 걸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아벨 씨한테 또 사실 부탁드리고 싶을 만큼 당연히 인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실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한참 바쁘셨어가지고 또 이렇게 작업을 못했었던 것 같고 뭐 그렇네요.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감독님은 약간 그 말보다는 다른 언어에 좀 집중하시는, 좀 말보단 다른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영화를 이번 장편을 보니까 그런 성향이 좀 영화에도 묻어난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오랫동안 작업을 같은 배우들이랑 하는 게 되게, 누군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또는 한 배우를 알기 위해서는 되게 세심하고 집중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지 알게 되는 면이 있는, 알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감독님의 작업 방향이나 아니면 감독님의 언니 유정처럼 이제 장편의 호흡으로 왔을 때 그런 지점이 저는 되게 연결돼서 보였어요. 그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배우로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일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근데 처음 하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영 배우는 감독님이랑 지금 3번째 하는데 이전에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죠. 저는 요즘 가끔 얘기하는데 그 리딩 때부터 이미 다른 배우들과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 통역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뭔가 감독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분명히 그걸 저렇게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감독님 뜻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엉짝달싹 하다가 얘기를 전달해서 제가 심지어 통역을 한 적도 있고, 그게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뭔가 현장에서도 그래서 딱히 이제 예전 같으면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건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윤색에 박예영 배우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감독님. 그렇게 돼서 넣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윤색이 아니라 통역 느낌이었을까요? 그 크레딧이?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사실 그 시나리오를 다 쓰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사실 그 제작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지원금 같은 거를 받고 나서 배우님들께 스케줄이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나리오도 보내드리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사실 이 언니 유정이라는 영화는 제가 영화진흥위원회랑 다른 기관들 3곳 정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찍게 된 영화였는데, 제가 영진이의 삼수를 해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물론 그 사이에 시나리오는 계속 탈고를 했지만, 근데 첫 번째로 이제 2 배우님과 캡슐 커피라는 단편을 찍고 시나리오를 바로 언니 요정을 쓰고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살짝 스크래치를 받고 2번째로 또 공고가 떠서 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떨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편을 2개 내거나 단편을 2개 낼 수는 없대요. 영진이에 문의를 해보니까. 근데 같은 감독이라고 해도 장편 하나 단편 하나는 낼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더더더라는 단편 영화 시나리오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쉽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지금까지 안 해본 얘기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더더더라는 거였어서 그 단편과 언니 요정을 또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언니 요정을 또 떨어뜨리고 그 더더더라는 거를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 나는 평생 긴 영화를 찍을 수 없나? 이런 마음의 스크래치를 받고 하지만 한 2, 3일 만에 아 그래도 단편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그걸 한 2달 만에 프리랑 배우님들 캐스팅이랑 다 편집이랑 다 해가지고 후다다닥 찍고 더더더란 단편을 그러고 이제 언니 요정을 또 다시 공고가 뜨기 전까지 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 더더더에서 두 분이랑 또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 요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 미영 배우님이 이렇게 좀 떠올랐고 시나리오를 고쳐가는 와중에서도 좀 봐달라고 미리 찍을 수도 없었는데 좀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좀 아이디어들을 좀 제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솔직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애정도 너무 있으시고 해서 이런 거를 좀 뭔가 어떻게 좀 보답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개봉을 한다니까 크레딧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크레딧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주 영화제 때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그 크레딧의 이름이 배우로서 다른 곳에 들어가면 되게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아서 예영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 좋았다고 해도 돼요. 솔직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 각본에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너무 장난이고 거의 내가 썼다? 절대 장난이고 그냥 윤색이라는 것에 올라가는 게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좀 어쨌든 기억에 남을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여러 대사들이 있긴 했는데 기정이한테 쓴 편지 나레이션 같은 것도 제가 썼거든요. 그 부분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어쩐지 그 부분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거 팬으로서 좋던데요. 너무. 그래서 윤색이 올라갔다라는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그런 기억들이 조금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보통 우리 한국 영화 시장에서 윤색이라고 하면은 대사를 다듬는 것 정도라고 생각들을 그러니까 통용적으로 쓰이고 각색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기본 뼈대는 있는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듬는 것이라고 쓰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영 배우님을 윤색이라고 올리게 된 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윤색이라는 게 한자로 따지면은 글을 매끄럽게 다듬다. 그러니까 매끄러울 윤 해가지고 윤색이거든요. 그래서 대사만을 고쳐주셨다기보다는 뭔가 그 매끄럽고 부드럽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그래서 윤색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약간 감독님은 의외 부분에서 되게 세심하고 의외 부분에서 되게 무심한 부분이 있는 영화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되게 무심하다라고 화가 날 쯤에 갑자기 세심해지고 너무 세심한 거 아닌가라고 할 쯤에 갑자기 너무 무심하고 약간 그런 저는 되게 장편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예영 배우님은 제가 되게 저한테 이제 거의 되게 오래전 기억인데 처음에 뵀을 때 아마 한양대 단편을 제가 찍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왔었던 것 같아요. 영화. 그러니까 되게 우리 둘 다 작업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언니가 나온 작품에 제가 나왔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지? 되게 옛날이었는데 뭐 여름밤에 또 한양대학교 나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 하고 있었는데 잠깐 왔었나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 봤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나오는 영화를 찍을 때 다른 배우들이 연기할 때 제가 그거를 되게 보는 거를 약간 좋아하거든요. 모니터를 같이 이제 하면서 보는데 되게 그때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고 약간 그 섬세한 게 약간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이 이번에 언니 유정의 캐릭터에서 굉장히 잘 보여서 내가 본 박예영이라는 배우의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을 감독님도 약간 비슷하게 보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유정에서 딱 박예영 배우를 픽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요. 일단 유정이는 제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 좀 부드럽고 선하고 세상에 좀 지쳐 있고 왜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그리고 좀 동생도 홀로 좀 돌봤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겉모습은 생각했지만 이제 일이 전개되면서 되게 단단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영 배우님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부드럽고 선하고 이렇게 느껴지시지만 이제 같이 또 단편을 찍다 보니까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실 때 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단단해지는 지점들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저희 인사상팀 캡슐커피랑 더더더라는 거는 단편 작업이었으니까 편집을 다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은 컷을 끝내고 다음 걸로 넘겨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영 배우님 테이크를 보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컷을 끊기가 싫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혼자 편집을 할 때. 그래서 언니 유정이라는 거를 좀 유정이를 맡겨드린다면은 이런 모습들을 좀 영화에서 좀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저한테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같이 작업을 할 때도 모니터를 볼 때 계속 보고 싶다. 이거 자르기 되게 안 자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뭐 시간상 시간이 있으니까 러닝타임상 잘리거나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하기가 되게 아쉽겠다라는 선택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언니 유정에서는 그래서 예영 배우의 얼굴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 세심한 것을 잘 볼 수 있게끔 좀 롱테이크로 끌고 가는 지점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았어요. 제가 사실 시나리오 쓸 때부터 좀 그런 식으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니 유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샷바이샷 같은 느낌으로는 그렇게 친절한 영화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유정이를 통해서 이 영화 속 세상을 좀 관객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런 샷 얘기가 나와서 또 궁금한 거는 유정이가 기정이를 생각할 때는 되게 외 화면 같은 거나 아니면 되게 갇힌 화면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상황적으로도 유정이가 기정을 생각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장애물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환자가 급해진다거나 갑자기 뭐 사건이 일어나던가 뭐 이런 식이고 또 기정이의 시간에서는 저는 유독 기정이의 시간은 유정이의 시간보다 되게 홀로 남겨진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복도 씬이라든지 뭔가 따뜻하지 않은 어떤 관공서나 학교의 어떤 차가운 복도 같은 뭔가 복도에서 멀리 보여지는 혼자 남겨진 소녀 같은 일부러 약간 그런 샷들을 조금 의도하신 걸까요? 네네네. 사실 복도라는 거는 제가 언니 유정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또 좀 힘든 상황의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좀 미장센적으로 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 사회에서도 복도라는 게
뭐 어딘가와 어딘가를 연결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런 곳을 걸어가는 유정이를 통해서 그 유정의 마음이 동생의 마음으로 좀 연결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면서 복도라는 공간들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길게 그 소실점이 보이는 그런 샷들을 또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정이가 동생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알고 나서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나름 영화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공간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솔직히는 약간 이게 사실 생각보다 공간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언니 요정이 뭐 병원, 경찰서, 검찰청, 뭐 학교 뭐 등등.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나서 이제 그 공간 헌팅이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런 분위기의 복도라면은 그래도 헌팅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카메라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카메라가 연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시간들에서 저는 그 샷의 운용들이 저는 그 카메라도 같이 연기를 하고 있고 이제 유정이는 외화면이고 기정이는 되게 복도 소실점이 있는 그런 씬들이 카메라도 같이 연기를 하는 느낌이라서 그 연기 플러스 연출 느낌이 나서 저는 되게 깔끔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음악도 사실 되게 좋았어요. 되게 깔끔하게. 그래서 음악 감독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음악 감독님은 피디님 아시는 지인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제가 또 그동안 단편만 해봤으니까 어떠셨어요? 없는 형편의 단편만 해봤을 때 단편은 이제 사실 영화 음악을 해주시는 분들이랑 해본 적은 없었고 이렇게 주변에 지인 건너 소개받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 단편 때도 너무 근데 감사하긴 했었는데 그 이번에 이제 장편 음악을 만든다 그래서 처음 미팅을 하고 했을 때 진짜 저는 사실 장편 영화에 음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라고. 진짜? 네, 근데 저희 영화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음악이 또 많은 편은 아니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이 진짜 중요한구나라는 거를 작업을 하면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음악 감독님 작업실이 저기 삼송인가 그쪽인데 고향. 네, 제가 너무 괴롭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찾아가고 근데 그리고 제가 또 뭔가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언어 음악의 언어 소양이 좀 부족하다 보니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뭐 제가 저 지금도 잘 모르지만 뭐 이거는 뭐 장조 단조 뭐 이런 뭐 악기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들 캐치가 빠를 텐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건 너무 무슨 게임 음악 같아요 라든가 아니면 이게 좀 더 이 유정이의 마음과 더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좀 더 이런 식으로 이제 미팅을 하니까 감독님께서 근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진짜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좀 그럼요. 다시 한번 감독님과 하는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음악이 너무 깔끔하고 물론 저의 개인적인 감상이고요. 관객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혹시 질문 있으면은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에. 항상 올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유아벨 배우님 덕에 감독님 단편 영화도 보고 이렇게 어느 이전까지 보게 됐는데 새 작품 공통점을 보니까 주인공이 부당한 상사 밑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 캐릭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캐릭터 설정을 하실 때 뭐 그런 걸 뭐 롤모델로 삼는 그런 게 있으신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신 건지 그리고 그 요거까지만. 저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깨달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그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약간 그 공중에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픽션이니까 제가 작업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한 현실에서 한 5cm 정도 좀 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들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이 주인공들의 뭔가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단편이나 영화들이 주인공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겪고 경험하게 되면서 뭔가 깨닫고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그런 영화들을 시나리오를 쓰고 작업을 했다 보니까 좀 뭔가 그 상사분들의 따뜻한 성격이 좀 나오지 못했던 거 아닐까. 아,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내면의 표현이 되겠죠. 어떤 캐릭터 설정이. 감독님의 영화는 약간 일상에서 시작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언니 유정에서도 유정이의 집이 실제 감독님 친누나의 집에서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약간 그 일상에서 감독님이 또 그런 데서 영화적인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일했던 곳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일했던 곳 또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던 곳, 내가 일했던 곳 이런 곳에서 계속 영감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5cm 떠 있는 느낌인가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 아벨 씨랑 찍었던 단편도 아벨 씨 집신이 있었거든요. 거기 저희 누나 집에서 찍었고 옛날 집.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는 누나 집에서 찍게 됐었던 이유는 저희가 또 독립영화다 보니까 조명 같은 거를 막 크게 상업영화처럼 운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랑 촬영 감독님이 그래도 영화에서 포기하지 못했던 거는 그 창밖의 풍경들과 그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태양이 제일 좋은 조명이다라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집을 구할 때 이제 그때 저희 누나 집이 저게 안 나가가지고 비어있는 집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기를 저렇게 세팅을 한다는 거는 저희 예산에서 저희 불가능한 사안이었는데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집 로케이션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이제 그 뭔가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나 각도나 그런 게 맞으면 창밖의 풍경이 좀 아쉽고 뭐 구조가 아쉽거나 막 이렇게 뭔가 맞아 떨어지는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누나네 빈 집을 뭐 누나가 집을 빼야 되니까 이제 청소를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에 그 밖에 풍경과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과 각도가 너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피디님께 사실 저희 누나 집이 저희 촬영 때 한 달 정도 빌 것 같은데 여기를 미술 감독님과 세팅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근데 저희 미술 감독님이 독립영화를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찬실이 뭐 윤희에게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라고 하시더니 진짜 막 다 진짜 그 유정이와 기정이 손때가 묻어있는 집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저는 그 집에서 되게 그 문 색깔도 되게 문 색깔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게 원래 있던 색깔이에요? 아니면 일부러 미술팀이 칠하는 색깔일까요? 원래 있던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집의 뭐 벽지나 그 시간에 약간 묻어있는 느낌 같은 게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집으로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언니 유정 관람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람할 때 좀 희진의 시점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진이 기정한테 건네는 대사라든가 유정 언니한테 건네는 대사들, 탄원서에 대해 적힌 내용들이 뭐라 해야 될까, 희진 자신에게 하는 말 같이 많이 느껴졌었던 오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서서도 한번 언급이 되긴 했는데 오늘은 감초 역할 하시는 캐릭터 배우들이 좀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복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한혜인 배우님이 연기하신 박수진 캐릭터인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박수진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기정이랑 희진이를 투영시켰다는 느낌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실마리를 뭐라 해야 될까, 어떤 단서라던가 기정이나 희진의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박수진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캐릭터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이나 중점을 따로 두셨던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 유정이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만나거든요.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랬었고, 근데 박수진이라는 캐릭터도 좀 나중에 더 디벨롭이 됐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세상에 유정이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영화에 그래도 한 명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비슷한 좀 나이 또래 자기에게 되게 마음의 부담이라고 생각했던 환자와 그 유대 관계가 쌓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정이와 기정이의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유정이도 부모에 대한 그 그리움 같은 게 있을 거고 기정이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그 임신을 한 산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은 두 사람의 연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진이를 조금씩 더 디벨롭해 나갔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유정이가 그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동생을 구해낼 수 있는 그 키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디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산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와중에 마침 또 예원 배우님이 그 한혜인 배우님을 소개시켜 주셨고, 그래가지고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더 디벨롭이 됐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진이도 생각하신 것처럼 사실 그 희진이가 던지는 대사들이나 아니면 혹은 유정이가 던지는 대사들도 처음에는 그냥 그게 흐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써놨었는데, 저 나름 약간 이렇게 몇 씬 지난 다음에에 대한 대사들처럼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혹은 앞에 씬들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대사 같은 걸 쓸 때도 의미를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편인 것 같아요.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희진을 얘기를 해보자면, 희진이가 저는 그렇게 거의 집착적으로 왜 그랬는지 막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게, 그 왜 그랬는지가 되게, 왜 그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계속. 왜 그랬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계속은 아니고 2번 정도? 저는 되게 그게 강렬했나 봐요. 희진이가 전 영화를 보면서 아니 그
그래 걔도 힘든 거 알겠지만 언니도 힘든데 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왜 그랬는지 막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꾸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언니라면은 뭐 그것도 몰랐냐고 그러면서 막 되게 막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정이한테 그 뭐 언니가 뭐 저는 제가 보기엔 유정이도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기정이도 마찬가지고 희진이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냥 어떤 좀 커다란 사건에 약간 휘말린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그게 강렬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독님? 영화에서? 그래서 저는 다들 뭔가 꾹꾹 담아놓는 무슨 얘기가 있는데 그 무슨 얘기를 서로 나한테 누군가가 들어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가 자꾸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또 그건 왜 그래요, 감독님? 그냥 덮어두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비밀스럽게? 어떤? 모든 이야기들이 왜 그랬는지 자꾸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 아무도 안 하는 느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가 한준희 감독님께서 오늘 너무 좋은 그 코멘트를 예영 씨가 또 부탁드려가지고 인연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요? 아니요, 부탁드렸죠. 예영 씨를 통해서 이렇게 인연이 닿으셔가지고 해주셨는데 그 코지 미스테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코지 미스테리라는 게 저도 처음 들어봐서 이제 찾아보니까 한 감독님이 지으신 건가요? 아니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청 대단하게 큰 미스테리는 아니지만 이제 작은 소소한 그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대단히 막 이런 미스테리는 아니지만 이제 소소한 미스테리의 장르를 코지 미스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래서 봤는데 하여튼 왜 그랬는지라고 중요하는 거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왜 그랬는지, 누구랑, 언제, 어떻게, 뭐 어쩌다가 임신을 했는지, 뭐 그 아이들을 탓하거나 질책하려고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감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은 아이들을 우리는 과연 잘 알고 있을까? 혹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두 자매가 좀 끈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가족 관계가 좀 건강해지는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간 그거에 대한 거는 최대한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관객분들의 상상으로 맡기는 편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에서 계속 질문이 조금 캐릭터들이 다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기분을 받았는데요. 이 벌어진 사건이 어떤 서로에 대해서 뭔가 끈끈해진다, 뭐 정보를 알게 된다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마음에 대한 질문을 계속 다른 캐릭터를 통해서 받고 있는 느낌을 들었어요. 뭐 유정이라면 박수진 환자를 통해서 계속 내가 기정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같고 기정이라면 이게 유정의 상상이든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정이는 희진을 통해서 내가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라는 어떤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감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오늘 특별한 관객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여쭤보면 실례가 될까요? 여쭤보면 실례가 될까요? 안 하는데 누구인 것 같았는데 이정 못 봤어요 지금. 혹시 마이크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5시인데 15분에 와가지고 입구에서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화가 많이 났다가 이쪽으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그냥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그 노원에 사니까는 그 21일 날 또 아트 도서 같이 진행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되게 다른 영화 보시는 분들도 좀 저희 애들 데리고 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혹시라도 저희 애들이 좀 시끄럽게도 좀 왜 그러냐면 좀 눈에 익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도 자주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아마 애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자매일까요? 예, 오늘 솔직히 영화 잘 봤으면 배우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던 게 배우님도 3살 터울 동생이 있다면 3살 터울이거든요. 아, 네. 혹시 어떻게 좀 잘 지내셨나? 저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0살이에요? 10살 때 저는 동생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요. 10살 때 저는 여동생이 좀 힘들었을 때 그리고 여동생도 저와 힘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성장의 어떤 그게 확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10살 즈음부터. 그래서 10살, 11살, 12살 뭐 이렇게 약간 키가 갑자기 커버리고 그러니까 같이 다녀도 걸음이 한 걸음이 너무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는 얘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이게 되고 동생 입장에서는 같이 가야지 약간 이러면서 약간 뭔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의 10살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어때요? 맞대요. 역시 이게 공통이에요. 이게 성장 공통입니다. 성장 공통. 그래도 동생이랑 재밌게 놀아요. 진짜 동생도 언니 말 잘 들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언니 유정 관람해 주시면은 여기의 자매들은 거의 저기로부터 25년 이후의 일이 벌어지는데 안쓰러울 수도 있어요. 서로 뭐 부모님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있을 때 자라자는 어떤 느낌이 날 수도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이렇게 편하게 다른 질문도 해주셔도 네 이쪽에 제가 첫 GV가 정말 쓸데없는 제보일 수 있는데 영화에서 기정이랑 희진이가 그 일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그 모범생 이미지들은 그 키보드 대여하는 키보드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모범생들은. 근데 그 모범생 둘이서 어떻게 갑자기 키보드를 대여하는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 되게 그랬어요. 그거 원래 저거 뭐야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영화자 허용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그 씬을 쓰고 나서 사실 그 씬이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되게 마지막에 촬영 한 일주일, 2주일 남기고 추가를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 영화의 뭔가 포인트가 되게 되면서도 이 영화의 톤과 매너를 되게 이렇게 잡아주는 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름 되게 잘 만들고 싶은 씬 중에 하나였고 그렇지만 시나리오를 쓸 때는 3줄 정도로 썼거든요. 그냥 뭐 81씬, 뭐 기정이나 희진이 뭐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킥보드를 타고 달린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걸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로도 하나를 저희가 과천 쪽에서 찍어가지고 과천 시청에다가 미터 단위로 돈을 내서 도로 점용 허가라는 거를 받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뭐 카메라도 특수 무진동 차량 같은 거를 빌려야 되는 거 같은 저는 시나리오 3줄을 썼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작팀 쪽에서 고등학생이 합법적으로 이걸 탈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알아봐 주시고 저도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탈 수 있느냐를 막 수소문 해봤는데 또 타면 탈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영화적으로 좀 잘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씬을 찍기 위해서 저희의 그 예산과 수준과 한계를 되게 뛰어넘는 노력들이 있었어야 돼가지고 진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고 그렇지만 그 씬이 저는 자꾸만 그 둘의 관계를 다른 플래시백도 그렇고
뭔가 상황이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그 둘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캐릭터들을 보여주면서 이 둘은 제가 무슨 장면들을 과거에 쓸지언정 그 질문은 항상 관객분들이 가지실 거라고 했어요. 아니 뭐 친구 사이에 뭐 서로 아무리 사랑하고 아니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찐친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거 플래시백에서 감히 제가 뭔가를 관객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고 분위기와 그 느낌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 중에 제일 고생한 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계속 미소 짓고 보게 되는데 자꾸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나이 때 할 수 있었던 어떤 최대치의 행복감을 가진 표정인데 유정이가 그 동생들을 좀 구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생들은 되게 어른스럽고 공부 잘하고 문제도 안 일으키는 애들인데 저렇게 웃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각자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에 좀 울컥했었던 것도 같고 아까 질문 주신 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범생인 동생 둘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최대치의 일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 당장 학교 빼먹는 것도 싫고 고작 하는 게 학원 한번 빼먹고 가서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뭔가 이거 이렇게 옆반 애들 하던데 해볼까 하면서 뭐 1시간이 걸렸든 둘이 앉아서 막 해보다가 결국 그걸 타고서 막 시원해하고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 되게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저도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유독 그 장면만 저도 영화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약간 그 장면만 또 영화에서 음악이 되게 서정적으로 깔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유정이가 생각하는 저 나이 때 아이들이 내 동생 기정이야 그 친구 희진이가 할 수 있는 일탈이라면 하면서 그 유정이의 생각의 상상의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뭐 여러 방면으로 뭐 개인의 감상이니까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쵸 근데 진짜로 고등학생은 싱싱이 타면 안 돼요. 아시죠? 네. 그리고 헬멧 써야 됩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게 무동력이었으면 이런 의구심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무동력 싱싱이라 어디서 주웠다. 그 불빛이 팍 나오면서 팍 이렇게 구르면서 이러면 또 안전한 일탈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번 편하게. 없으십니다. 우리 뭐 감독님은 뭐 혹시 관객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저와? 아베 씨 되게 오랜만에 뵈가지고 좋아요? 네 그리고 그렇네요. 너무 좋아요. 궁금한 거 있다. 뭐요? 저희 사실 단편 때 그래도 셋이 부대끼면서 2작품을 찍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감독이 처음으로 장편을 찍었다는데 이제 찍었다는데 이제 지부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보시게 됐을 때 장편을 먼저 하셨던 선배님으로서 저는 근데 최근에 성북 청춘영화제라는 곳에서 성북 청춘불패영화제에서 너무 황송하게도 위원을 배우전을 했는데 거기서 더더더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객들과 얘기를 할 때 감독님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혜일 감독님은 인사 3팀부터 더더더하고 계속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하고도 다른 스태프들하고도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는 몇 안 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시고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되게 의지가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안 나와도 같이
정혜인 감독님과 영화를 찍었던 뭐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뭐 크레딧을 보거나 아니면 화면에서 나오는 걸 볼 때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저도 말을 잘 못하지만 감독님도 말을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으로서 약간 저 사람 진심이었네? 약간 이런 게 저는 보여서 그리고 이 언니 유정이라는 이 전반적인 영화의 느낌이 저는 말은 되게 떠다니고 다른 언어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그 감독님의 느낌이 되게 진하게 묻어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은근히 미스테리하고 되게 답답한 상황이 겪고 있지만 캐릭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거짓말은 아니었어. 약간 이런 약간 개인적인 위로를 받아서 좋았달까요? 좋게 말씀해.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한국 청춘불패 영화들 그거 네. 거기서 두 개나 틀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저 거기서 트는 줄도 몰랐거든요. 제가 그거 정말 맙소사네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았다면 꽃다발이라도 사가지고 축하드리려고 했을 텐데 요즘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있어요. 언제든지. 언제지? 저희 GV 처음인가? 언제? 아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여튼 거기 아리랑 시네마 센터에서도 저희 언니유정 뭔가를 행사를 준비해 주시려고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거기서 감독님 최근에 단편도 틀었다는데 이러면서 뭐야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감독님도 그렇고 주연 배우도 그렇고 되게 알게 모르게 어디서 많이 틀어져요. 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네. 아무튼 영화는 다 찍고 나서 이제 관객을 만나면 그때부터 정말 만든 이의 손을 떠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관객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쵸? 감독님? 근데 언니 유정도 진짜 부탁드리려고 했었잖아요. 좀 확실하게 이게 막 떠다니는 말을 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왜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프로포즈 못 드린 거는 그때 스케줄이 너무 바빠 보이셔가지고 네, 정확히는 뭔가 이렇게 어쨌든 언니가 말을 해준 것처럼 계속 그 다음 작품도 계속 하는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배 배우님하고 하고 싶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랬거든요. 언니의 역량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이렇게인데 너무 좀 그것들을 보여줄 수 없는 걸로 부탁드리기에 좀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이 되고 그리고 안 그래도 요즘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더 말을 못 꺼내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고 저는 근데 배우로서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배우 입장에서는 저 무슨 역할이든 맡겨주시면은 뭐든지 소화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감독이나 아니면 관객들이 볼 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 적합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나를 위해서 뭐 감독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글 쓰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계속 동료로서 계속 같은 업계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더 호소력 있게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해놓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주니까 다 거짓말하는 줄 알고 언니 유정에서 느끼셨던 그 느낌이 감독님 느낌이에요. 왜 그랬는데? 라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뭐가 중요할까? 계속 질문을 계속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세밀히 봐야 아름답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건 제가 영화 찍을 때 되게 많이 하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태프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작업하고 말할 때 막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저희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컷을 찍는데 뭐 빨대가 없어져 있고 이러면은 이제 다 배우님들이랑 막 한창 얘기하고 막 했는데 누군가 와서 근데 저기 빨대가 없어가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럴 때 항상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스크립터는 하여튼 중요하죠. 패스포트에서 중요하고 그쵸? 그런 것들.
저는 근데 또 그게 또 영화로 담기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언니 유정이.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여기서 예영 배우가 윤색에 또 이런 걸 올리고 한 게 저는 그 느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예영 배우가 되게 딱 정리 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둘이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질문 혹시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유정이가 기정이한테 위로를 건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유정이한테 너무 위로를 건네고 싶었어요. 유정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부모를 잃은 작은 소녀일 뿐인데 이 영화에서는 모든 관계나 아니면 어떤 사랑함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미숙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미숙함이 좋지도 않지만 밉지도 않아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미숙함? 근데 그것을 왜 그랬는데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유정이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너는 혼자 다 안 해도 돼. 이제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생의 애기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가 약하지도 않고 다 잘하고 있고 다 괜찮아. 유정아 잘하고 있어. 유정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가끔은 언니도 동생보다 더 열릴 때가 있으니까 이런 사그너이 마무리하고 또 최근에 제가 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타셨잖아요. 한강 작가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런 말이 또 생각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느끼는 세상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삶도 그런 것 같아서 역시나 우리는 모두 언제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언제나 질문을 던지고 언제나 사랑을 계속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감독님과 배우님 마지막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12월 달의 토요일이라는 게 엄청 소중한 시간이실 텐데 또 저녁에 이렇게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느라고 극장으로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가 됐든 더 좋은 이야기를 또 쓰고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번의 G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K장녀의 면모가 저에게도 있고 해서 늘 GV도 좀 그런 색깔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저는 언니랑 있으면 조금 동생 같아지고 애 같아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는 것도 되게 좀 언니랑 오랜만에 놀 생각에 좀 신나서 오기도 했었고 대화하면서도 역시나 즐거웠고 저는 사실 언니 유정을 언니가 이렇게 또 모더레이터를 해주신 게 결국에는 같이 했다라는 합류를 시키면서까지 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와서요. 너무 와주셔서 진심으로 언니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봄동 된장찌개 잘 먹을게요. 맞아. 그 마지막에 그 같이 밥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정이한테 밥을 그 약간 된장국 같은 걸 해주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된장국 선물했답니다. 그냥 개인적인 또 이야기네요. 미담. 그래서 언니랑 만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여러분들도 언니 덕분에 또 와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춥고 또 저도 오늘 오면서 많이 느꼈지만 밖에가 많이 시끄럽고 어수선하긴 해요. 근데도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고 또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화의 힘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